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동위원소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위원소의 정의가 뭐죠? 뭐는 같고 뭐가 다른 원소? 양성자수는 같고 중성자수가 다른 원소. 근데 중성자수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바로 질량수입니다. 동위원소는 양성자수는 같고 중성자수 또는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이야기하죠. 화학원 2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위원소의 예시는 바로 염소입니다. 질량수 35짜리 염소가 있고요. 질량수 37짜리 염소가 있습니다. 각 염소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염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죠? 17번이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염소도 오른쪽에 있는 염소도 양성자수는 17개로 동일할 겁니다.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기 때문에 질량수에서 양성자수를 빼주면 중성자수를 구할 수 있겠죠. 왼쪽 염소의 중성자수는 18이고요. 오른쪽 염소의 중성자수는 20입니다. 동위원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물리적 성질은 다르고 화학적 성질은 같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리적 성질은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성질인 화학적 성질은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동위원소 자체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지만 동위원소에서 응용되는 개념들이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볼 건 동위원소가 주어진 원자의 중성자수 구하기입니다. 35짜리 염소와 37짜리 염소는 3대1의 존재비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염소들로 이루어진 Cl2 분자가 1.5몰만큼 있을 때 거기에 포함된 중성자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정석적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내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정석적인 계산 방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l2가 1.5몰이 있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Cl 원자는 몇 몰이 돼요? 바로 3몰이 됩니다. Cl 원자 3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5짜리와 37짜리가 3대1의 비로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염소 원자 3몰을 35짜리와 37짜리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5짜리와 37짜리의 존재비가 3대1이니까요. 전체 중 35짜리 염소가 차지하고 있는 게 4분의 3만큼일 거고요. 37짜리가 차지하고 있는 게 4분의 1만큼일 거예요. 즉, 전체 몰수인 3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주면 35짜리 염소의 원자의 몰수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4분의 9몰이 되겠고요. 37짜리를 구해보면 전체 3몰 중 4분의 1만큼이 37짜리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4분의 3몰만큼 37짜리 염소 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건요, 원자의 몰수가 아니라 중성자의 숫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원자의 몰수의 중성자 수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5짜리 염소 원자는 중성자가 18개 있으니까 곱하기 18, 37짜리 염소는 중성자가 20개 있으니까 곱하기 20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위아래 계산값의 합이 전체의 중성자 수가 되는데 계산이 어때요?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과정은 똑같아요. 염소 분자가 1.5몰이 있다면 거기에 염소 원자가 3몰이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염소 원자 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염소 원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평균 중성자 수를 계산을 해줬죠. 수직선을 그립니다. 수직선의 양 끝에는 동위 원소가 가지고 있는 중성자의 숫자를 써주면 돼요. 작은 건 18, 큰 건 20 이렇게 써주시고요. 존재비를 확인합니다. 작은 것 대 큰 것의 존재비가 3대1이죠. 그럼 이때 평균 중성자 수는 어디에서 나온다? 1대3 내분점에서 나온다. 수직선의 길이가 2니까요. 1대3으로 내분되는 이 지점의 값은 18.5가 나오겠네요. 즉 염소 원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평균 중성자 수는 18.5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염소 원자가 3몰이 있으니까요. 18.5 곱하기 3을 해주면 전체 중성자 수가 나오겠네요. 계산해보면 몇 나와요? 55.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에 비해서 두 번째 방법의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분 계산을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동위원소가 적용된 개념은 바로 평균 원자량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수와 원자의 원자량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원자를 보면 35의 원자량을 갖는 염소와 37의 원자량을 갖는 염소가 3대1의 존재비로 존재합니다. 만약 두 염소 원자의 존재비가 1대1이었다면 평균 원자량은 가운데 값인 36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존재비가 1대1이 아니라면 우리가 직접 평균 원자량을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35짜리가 전체의 4분의 3만큼을 차지하고 37짜리가 전체의 4분의 1만큼을 차지하죠. 식으로 계산할 때는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계산해주면 돼요? 각 원자의 원자량의
전체에 대한 존재 비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35짜리는 전체의 4분의 3에 해당하죠. 곱해주시고 37짜리는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죠. 곱한 다음 그 값을 더해주면 평균 원자량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계산 과정도 나름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분을 이용해서 평균값을 찾기로 했었는데요. 방법은 아까 했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수직선을 먼저 그리고요. 수직선의 양 끝에 원자들의 원자량을 써줍니다. 작은 걸 왼쪽에, 큰 걸 오른쪽에 써준 다음 원자들의 존재비를 봐요. 작은 것 대 큰 것, 존재비가 3대 1이죠? 그럼 이번에도 1대 3 내분점에서 평균 원자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수직선의 길이가 2니까 1대 3 내분점은 35.5에 해당하겠네요. 이게 바로 염소 원자의 평균 원자량이 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내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면 서술형에 쓸 때 1번 방법으로 쓰시고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내분을 사용해도 돼 라고 하셨다면 2번 방법으로 서술형을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동위원소에 관련된 세 번째 개념은 평균 분자량인데요. 이번에도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짜리 염소와 37짜리 염소가 3대 1의 비로 존재할 때 염소 분자의 평균 분자량을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영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염소의 평균 원자량이 35.5, 그리고 염소 분자는 염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염소 분자의 평균 분자량은 평균 원자량의 2배인 71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영상에서는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CL2의 분자량을 모두 구하고 CL2의 분자량에 따른 존재비를 구한 다음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1번 방법으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이 방법이 문제에 활용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염소의 동위원소가 두 종류예요. 만들어질 수 있는 CL2의 분자량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35짜리 염소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70짜리 분자가 존재하고요. 하나씩 결합해서 만들어진 72짜리 분자가 존재하고요. 37짜리 두 개가 결합한 72짜리 분자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자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이온소의 종류가 두 가지고 이원자 분자를 형성한다면 분자량은 세 가지가 나올 거야. 이렇게 외우시고요. 반대로 이원자 분자의 분자량이 세 가지가 나왔다. 동이온소가 두 가지구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각 분자가 가지고 있는 존재비를 계산을 할 때에는 확률을 이용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3대 1이라는 존재비를 확률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염소 원자에서 내가 염소 원자 하나를 뽑았을 때 35짜리가 나올 확률은 4분의 3, 37짜리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3대 1의 존재비를 4분의 3 대 4분의 1로 바꿔놓고 각 분자를 만들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짜리를 염소에서 두 번 뽑을 확률은 4분의 3의 제곱이죠.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해주면 35, 35가 결합된 염소 분자가 만들어질 확률이 계산되게 됩니다. 16분의 9가 나오겠네요. 이번에는 72짜리 염소 분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 한번, 37 한번 뽑아야 되니까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37, 35를 뽑아도 똑같은 분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뽑는 경우의 수 곱하기 2까지 계산해주면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16분의 6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37짜리의 존재비는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걸 연속해서 두 번 뽑으려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라는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확률은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3개의 확률을 더해보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올바르게 계산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분자들의 분자량과 존재비를 알아냈기 때문에 1번 방법으로 평균 분자량을 계산을 해주면 70짜리가 전체의 16분의 9만큼, 72짜리가 전체의 16분의 6만큼, 74짜리가 전체의 16분의 1만큼, 그거를 곱한 다음 더해주면 염소의 평균 분자량이 나오게 됩니다. 단, 이 계산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평균 분자량은 평균 원자량의 2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35.5의 2배 몇 나오죠? 71입니다. 그래서 염소의 평균 분자량은 71이 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왜 굳이 이 과정을 이야기해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복습한 내용과 관련 있는 예제 2개를 풀어줄 거예요. 두 문제 풀이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걸로 잘 만들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제는 동위원소의 중성자수 구하기와 연관이 있는 예제인데요. 용기에 혼합기체가 들어있을 때 혼합기체의 중성자수와 질량을 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는 내분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첫 번째로 중성자수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있는 기체의 중성자수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죠. 그럼 16짜리 산소에는 중성자가 8개가 있을 거고요. 18짜리 산소에는 중성자가 10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16짜리 O2에는 16개의 중성자가 있을 거고요. 아래 18짜리 O2에는 20개의 중성자가 있겠네요. 바로 수직선 그려볼까요? 수직선의 왼쪽에는 16, 수직선의 오른쪽에는 20을 써준 다음 존재비가 1대1이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럼 평균값이 1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가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 하나당 18개의 중성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총 몰수만 고려해주면 돼요. 한 개당 18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총 기체가 2몰이기 때문에 36몰의 중성자가 있다. 똑같은 방식으로 나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짜리 탄소는 중성자가 6개, 16짜리 탄소는 중성자가 8개예요. 계산을 해보면 위쪽 CO2에는 중성자가 22개가 있고요. 아래쪽 CO2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중성자가 28개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수직선을 그려서 왼쪽에다가는 22, 오른쪽에다가는 28을 써주시고요. 존재비, 작은 것 대 큰 것, 2대 1이니까요. 1대2 내분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선의 총 길이가 6이기 때문에 1대2 내분점은 24에 해당할 거고요. 여기에 써져 있는 24는 이번에도 나에 들어있는 기체 한 개당 중성자 수가 됩니다. 나에는 기체가 총 3몰이 들어있기 때문에 24 곱하기 3을 해주면 나에 들어있는 총 중성자 수를 구해줄 수 있겠죠. 이 방법의 장점이 뭐냐면요. 혼합 기체의 종류가 달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이 문제처럼 왼쪽에는 O2가, 오른쪽에는 CO2가 이렇게 동일한 기체가 있을 때에도 당연히 되지만 O2와 CO2가 섞여 있고 CO2와 H2가 섞여 있을 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항상 중성자 수 작은 걸 수직선 왼쪽에, 많은 걸 오른쪽에, 내분점은 작은 것 대 큰 것에 비해 역비 내분점이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건요. 가랑 나의 질량을 구하는 건데요. 질량은 평균 분자량 곱하기 몰수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랑 나의 평균 분자량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이용할 겁니다. 왼쪽에 있는 혼합기체를 보면요. 분자량 32짜리랑 36짜리가 섞여 있죠. 그러면 수직선 양 끝에 32랑 36을 써주시고요. 존재비 1대1이니까 1대1로 내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34가 나오죠. 가에 들어있는 기체의 평균 분자량이 34라는 뜻이기 때문에 34 곱하기 전체 몰수를 해주면 총 질량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수직선을 그리고 위쪽에 있는 CO2의 분자량은 44, 아래쪽에 있는 CO2의 분자량은 50이거든요. 수직선에 쓴 뒤 2대1의 존재비를 역으로 내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대2 내분점인 46에서 평균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평균 분자량이기 때문에 46 곱하기 전체 몰수 3을 해주면 전체 질량인 138g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가랑 나의 기체의 밀도비를 물어봤다면 1단원에서 배웠던 걸 응용해 주시면 돼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밀도비는 기체의 분자량비랑 같죠. 만약에 밀도비를 물어봤다? 이렇게 평균 분자량을 구한 뒤 이 두 개의 비가 밀도비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제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이해가 잘 됐다면 영상 잠깐 멈춰두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제는 평균 분자량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X2라는 분자가 있는데요. 분자량이 서로 다른 가나 다로 존재하고요. X2의 분자량은 가나다 순이라고 하고요. 자연계에서 가의 존재 비율분의 나의 존재 비율이 3분의 2라고 합니다. 이때 X의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찾아볼 건데요. 작은 것 대 큰 것의 존재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2의 분자량이 세 가지로 나왔죠. 방금 앞에서 선생님이 언급했습니다. 분자량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왔다는 건 동위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즉, X의 동위원소가 두 가지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원자량이 작은 것 대 큰 것의 존재비란 말이에요. 근데 가, 나, 다의 모두 존재 비율을 알려준 게 아니라 가랑 나의 존재 비율만 알려줬습니다. 이럴 때에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 여러분들이 동위원소의 질량수랑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직접 정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숫자 값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로 설정을 할 건데요. 동위원소의 질량수는 소문자 A와 소문자 B로 설정을 할 거고요. 두 동위원소의 존재비는 M 대 N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A랑 B 중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대소관계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x2의 분자량의 순서를 알려줬고 그 순서에 따른 존재비를 줬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원자들을 가지고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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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x, bx, bx 이렇게 세 개의 분자를 만들 건데 뭐가 가인지, 뭐가 나인지, 뭐가 다인지 배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와 b의 대소관계를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a가 작고 b가 크다고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설정해줘야 되는 조건이 뭐냐? 바로 n 플러스 n이 1이라는 조건입니다. 방금 왼쪽에서 우리가 평균 분자량 복습을 할 때 분자들의 존재 비는 확률로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확률의 특징이 뭐예요?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n 플러스 n은 1이다 라는 조건을 붙여주면요. 여기에는 m 대 n을 4분의 3 대 4분의 1과 같은 확률로서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가능한 분자들의 분자 경우의 수를 모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X끼리 결합한 AX, AX, 하나씩 결합한 AX, BX, BX끼리 결합한 BX, BX가 있겠죠. 얘네들이 만들어질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AX, AX가 만들어질 확률은 AX를 연속해서 두 번 뽑으면 되니까 M제곱이 될 거고요. AX, BX를 만들려면 한 번씩 뽑으면 되는데 순서를 바꿔서 뽑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m과 n을 곱하고 2까지 마저 곱해주면 되겠죠. ax, bx가 만들어질 확률은 2mn이 되겠습니다. bx, bx를 만들려면 bx를 연속해서 두 번 뽑아줘야 되니까 n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주어진 얘들을 다, 나, 가로 설정을 해보면 가장 분자량이 큰 게 가, 가장 작은 게 다였잖아요. 선생님이 애초에 설정할 때 a가 더 작다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AX, AX가 가장 분자량이 작은 분자가 되게 됩니다. 즉, 얘가 누구에 해당한다? 다에 해당하고 가운데 있는 게 나,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가가 되겠네요. 이렇게 가나 다를 모두 찾았다면 가의 존재 비율분의 나의 존재 비율이 3분의 2라는 거 활용해주면 되겠죠? 가의 존재 비율분의 나의 존재 비율이 3분의 2라는 건 가와 나의 존재 비가 3대 2라는 거기 때문에 가랑 나의 존재 비가 3대 2다. 즉, n제곱 대 2mn이 3대 2다. 이렇게 놓고 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m과 n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줄 수 있고요. 여기에는 2도 지워줄 수 있겠죠. m 대 n 순서로 정리를 해보면 m 대 n이 1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분자의 존재비를 모두 준 경우에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만 이렇게 두 개의 존재비만 알려준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서술형에 쓰기도 깔끔하고요. 두 번째 예제도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